제4과 공연과 감상 1항 표를 사는 대신에 저녁을 사주세요. 들으십시오. 리에 씨, 뮤지컬 춘향전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던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갈까요? 보고 온 친구가 그러는데 무대와 의상이 아주 아름답대요. 노래와 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말로 하는 공연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본어로 듣는 것만 못하겠지만 자막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예매할게요. 제가 표를 사는 대신에 제임스 씨가 저녁을 사주세요. 과제 2. 듣고 쓰기. 미라야, 나 제인인데 잘 있었어?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연극 공연을 하는데 오지 않을래? 연극 제목은 미녀와 야수이고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관객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지 않았거든. 가능하면 내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 알았지? 공연 장소는 우리 학교 학생회관 3층이고 시간은 오후 5시야. 꼭 와야 해. 기다릴게. 이항 춘향전을 보자고 해서 예매하려고요. 들으십시오. 리에 씨, 뭐 하세요? 제임스 씨가 국립극장에서 하는 춘향전을 보자고 해서 전화로 예매하려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인터넷 예매가 더 좋지 않아요? 앉고 싶은 좌석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좋겠군요. 국립극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죠? 네, 국립극장 회원이 아니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서 예매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하세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3항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들으십시오. 오늘 공연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멋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목소리도 멋질 뿐만 아니라 연기도 훌륭했어요. 대사도 재미있었고요. 리에 씨는 어느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두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이번이 한국에서 본 첫 공연인데 다음에 좋은 공연이 있으면 또 봐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과제 2. 듣고 쓰기. 와, 오늘 공연 정말 좋았지? 응, 말로만 듣던 그 공연을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더욱더 감동적이었어.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더 낫던데. 맞아.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춤 모두 다 너무 좋았어. 마지막 장면의 노래는 정말 신나지 않았니? 아, 그 장면! 맞아. 나도 모르게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 난 요즘 회사 일로 좀 우울했었는데 이 공연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 2차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남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볼까? 그래, 좋아. 가자. 4항 정말 볼만하던데요? 들으십시오. 재미있는 공연 좀 추천해 주세요.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보려고요. 한국 전통음악은 어때요? 사물놀이 공연이 정말 볼만하던데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전통음악이면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지루할 줄 알았는데 흥겹고 재미있었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던데요. 그래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그 공연은 인기가 많으니까 예매를 서둘러야 할걸요? 5항 문화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징, 이 네 가지 한국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이는 마당에서 신나게 벌이던 풍물놀이를 현대에 맞게 극장 무대 위로 올려 발전시킨 것입니다. 풍물놀이는 전통적으로 마당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행해지며 놀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데 비해 사물놀이는 좀 더 예술적인 연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풍물놀이에서는 관객이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하는데 사물놀이에서는 관객이 그 연주를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감상합니다. 사물놀이의 연주자는 보통 4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아주 빠른 가락을 치기 때문에 한 악기에 연주자가 1명이 넘을 경우 가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과 사람. 1항 친구가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미선 씨 친구가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평이 좋은 모양이에요. 한국에서도 유명했어요? 실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요즘도 자주 만나세요? 친구가 너무 바빠서 겨우 전화만 할 뿐이에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지금부터 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영수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부산 억양이 느껴지고 사투리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친구를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미술사랑으로 그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였습니다. 영수는 농담도 잘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수는 원래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림에 관심이 많고 또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수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수는 다시 대학에 입학해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이탈리아에서 10여 년간 활동한 영수는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영수는 이탈리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열린 그의 패션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수는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2항 좋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셨네요. 들으십시오. 마리아 씨, 하숙을 옮겼다면서요? 방은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크기가 이 교실 반만한데 혼자 쓰기에는 충분해요. 하숙집 분위기는 어때요?
아주머니가 무척 친절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배탈이 났었는데 엄마처럼 죽도 끓여주셨어요. 그래요. 좋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셨네요. 네, 잘 챙겨주셔서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 같아요. 삼항. 큰 돈을 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들으십시오. 너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이야기? 혹시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파시던 그 아주머니 이야기 말이야? 너도 들었구나. 20년 동안 번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 떡볶이를 팔아서 그 돈을 모았다는 것도 놀라웠어. 아주머니는 자신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 정말 대단하지? 사항.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들으십시오. 제 고등학교 때 사진 좀 보세요. 이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멋있으시죠?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어떤 분이셨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을 뵙거든 존경한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흐뭇해 하실 거예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교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인기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잠깐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응, 그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학생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나는 고등학교 때는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야 하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으셨어요? 글쎄, 아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재미없어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 아니에요, 선생님. 다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대요. 오항. 문화. 세종대왕. 세종은 조선시대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젊고 능력 있는 학자들을 기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세종은 1446년 9월에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때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한글입니다. 세종은 또한 과학기술 방면에도 관심이 많아 비가 온 양을 재는 추국이나 해시계, 물시계 등 과학기구도 발명하였습니다.
세종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현대에도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